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오타쿠인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번역할 때 있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어를 애니로 배웠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고, 뭐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까 번역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카에루랑 모도루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이걸 예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뭐 일본어 애니로 배웠기 때문에 책을 펴고 공부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오타쿠다 보니까 청해는 되는데 일본어를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로 번역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 단어의 차이점을 모르면서 그냥 듣다 보니까 전부 다 번역하는 거 보니까 돌아간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니까 둘 다 돌아간다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자막으로 돌아간다라고 한국어로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차이점을 알았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카에루랑 모도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카에루는 돌아가다라는 뜻이고 모도루도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어차피 둘 다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거 차이점 아는 게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네가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 카에루 같은 경우에는 본거지, 집, 고향일 때 사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곧 추석 아닙니까? 추석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카에루를 씁니다. 코케온이 카에루, 이엔이 카에루, 이런 식으로. 모도루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집이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모도루라고 안 해요. 원래 있었던 장소, 그러니까 뭐 학교에 있었을 때 내가 있던 자리라든지 원래 있던 직장이라든지 그런 거로 돌아갈 때 말하는 때는 이제 모도루라고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집이 아니잖아. 집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돌아가야 되는 장소니까 카이르라고 쓰는데, 집이나 회사나 이런 거는 내가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 평생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가족들이 있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장소가 카에루는 바쇼지, 카에루 장소지. 회사나 학교는 내가 돌아가야 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냥 잠시 와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공부하고 내가 돌아갈 장소는 집이다 이거죠.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드래곤볼 프리저 편이 있죠. 프리저 편에서 이제 나메크 성으로 이제 드래곤볼의 주인공들 손오공, 부르마, 크리링 요런 애들이 이제 드래곤볼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행성에서 나메크별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인들은 돌아가야 되는 장소는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마가 지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때는 모도루라고 하지 않고 카에루라고 말합니다. 지큐니 카에리따이, 하야크 지큐니 카에리따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죠. 이때 모도루라고 쓰면 잘못된 표현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리링이 프리저랑 베지터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이제 드래곤볼 찾는 탐지기로 찾아가지고 뭐 물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 뒤에 숨어 살잖아. 혹은 이제 우주선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럴 때는 이제 우주선으로 빨리 얼른 돌아가자 라고 말할 때는 우주선이 카이로가 아니라 우주선이 모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모도루를 쓴다 이거죠.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아, 이거 너무 알기 쉽게 설명했네.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학교 끝났으니까 집에 가자 할 때는 이엔이 카에로 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수업정이 울렸으니까 빨리 자리에 앉아라, 자리로 돌아가자 할 때는 모도루라고 합니다. 하야크 세끼니 스와테구다사이라고, 뭐 빨리 자리에 앉아라 뭐 이런 선생님이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은 내 자리로, 남의 자리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러면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갈게 할 때는 뭐 오레노 새끼니 모도르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죠. 지분노 새끼니 모도떼 쿠다사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카에루라고는 집으로 돌아갈 때만 카에루를 쓰고 모도루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하굣길을 카에루 미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모도루 미치라고는 집에 갈 때 모도루 미치라고는 말 안 한다. 카에리 미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때 카에루랑 모도루의 차이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역이 줄어들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써져 있는 문장을 보면 무조건 그 문장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100% 일본인이 썼으니까 틀리지 않겠지, 잘못 썼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즐기는 이제 서브컬처는 굉장히 허접합니다. 정식적으로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유명한 편집자,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제 낸 책은 오탈자가 없어요. 왜냐면 편집자가 빡시게 검수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즐기는 뭐 인터넷 연재 소설이라든지 혹은 뭐 라노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오탈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발매된, 출판사를 통해 발매된 책들에도 이제 유명한 출판사라도 오탈자는 있어요. 그런데 오타쿠 문화에서는 오탈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웹툰에서 보면 10년 넘게도 오역이라고 할까, 글자 틀린 게 존나게 많이 나와요. 뭐 마음의 소리도 물론이고 온갖 네이버 웹툰에서 나한테 맡겨줘라고 할 때 이거 지읒을 씁니다. 티귿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읒을 쓰고 맡겨줘라고 이렇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면 지금 뭐 일본의 만화를 식자지라는 번역하는 애들 보면 이런 식으로 맡겨줘라고 쓰는 놈들이 존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타쿠들이 번역할 때도 이딴 식으로 글자를 잘못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놈들도 한글 제대로 못 쓰는데 일본 놈들이라고 일본어 제대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인들도 일본어 개떡같이 쓰는 경우가 오질나게 많다. 그렇죠? 일본인들이 쓴 일본어라고 해서 믿지 마세요. 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오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잘못 쓴 글자가 있죠. 시옷을 써야 되는데 희응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한국인들이 개 많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이 문장이 잘못 썼다, 얘는 한글도 모르는 놈이다 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도 많았죠. 글자가 틀렸다고 이제 생각 못하는 빡대가리들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글자를 보면, 이 문장을 보면 이거는 글자가 틀린지 모르더라도 이 문장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으로 유추를 하면 뭐 사람이 애를 낳는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쓰진 않는다. 왜냐? 너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애 낳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런 문장을 쓴 거구나 라고 추측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이 문장을 잘못 쓰여진 문장을 봤을 때 이거를 번역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쓴 문장인데 설마 잘못 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문장을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 한국어가 제대로 쓰여진 건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지 번역을 조금 더 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본어 문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쓰여진 글자인지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글자인지 알면 조금 더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오역이 있죠. 오역이랍니다. 잘못 쓴 오타들이 있죠. 뭐 오타는 실수지만은 이거는 빡대가리라서 잘못 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했을 때 지읒을 썼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를 번역한다고 했을 때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비교 대상보다 키가 작다라는 거구나. 너는 키가 크고 나는 너보다 낫다. 키가 작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번역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애들이 지금 일본어를 번역한다고 나대는 오타쿠들의 번역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히읗을 썼을 때 뭐 낫다라는 거는 애를 낳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 대상보다 아기를 더 많이 낳았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문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타쿠들 일본어 번역할 때 왜 여기서 히읗이 나올까? 낳는다는 뜻이니까 뭐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아이를 낳는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얘가 애를 비교 대상보다 더 많이 낳았다는 소리겠구나. 이러면서 끼워 맞춰서 번역하니까 말도 안 되는 오역이 지금 번역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오타쿠들이 하고 있는 오역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쉽게 가시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시옷을 썼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소리구나. 비교 대상보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번역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못 쓰면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역이 발생할 이제 요인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얘가 일본어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걸 알면 피할 수 있는 오역이다 이거예요. 자, 오역을 줄이는 방법은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너보다 낫다 히읗을 써가지고 잘못된 글자를 썼잖아요. 이럴 때 내용의 문맥을 파악하면 이게 제대로 쓰여진 문장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나온 대사고 이게 어떠한 장르의 소설인지 그걸 알면 오역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각한 분위기에 남자 두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기 때문에 희응일 리가 없다 이거야. 애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대화잖아. 남자 두 명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지읒이었을 경우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남자 둘이 싸우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남자 둘이서 하는 대화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 키가 작다라는 뜻으로 낫다라고 쓰더라도 이거 말이 되는데? 남자 두 명이니까 낫다라고 했을 때 키 작다는 이야기도 가능하잖아. 그쵸?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너보다 키가 작아 라고 말하죠. 키가 낮다라고는 표현을 안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문장이라고 바로 아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소하니까 이 문장이 옳은지 틀린 문장인지 올바른 문장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역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어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문장과 잘못된 문장의 구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어를 번역할 때도 일단 문장을 보고 앞뒤 내용을 추측을 해야 돼요. 앞뒤 내용을 알아야지만 어떤 소설인지, 이 배경이 뭔지, 이 시대 배경이 뭔지, 어떤 상황에서 주고받고 있는 대화인지 알아야지 제대로 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뭐 대화 내용 추측해 보면 키가 나올 확률도 낮고, 키와 관련이 없을 경우, 그리고 상대방보다 키가 클 경우는 이 낮다라는 내용을 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낮다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걸 몰라도 앞뒤 내용을 보고 키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라면 이 오역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앞뒤 문맥만 파악해서 문장으로 번역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고 번역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번역하기도 쉽고 오역도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할 때 또 이렇게 앞뒤 문맥을 봐야지 번역하기가 수월하다는 걸 아는데도 앞뒤 문맥을 파악하기 힘든 장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노래 가사가 그래요. 노래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에 맞게 굉장히 문장이 축소되어 있고 함축적인 의미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알아먹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노래에 부르는 사람, 화자가 누군지, 그리고 노래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이 노래가 불려지는 현재 상황과 시대 배경이 뭔지 그걸 알고 노래를 스토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역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오역을 최대한 피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그냥 글자로 생각하고 문장으로 그냥 번역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노래의 스토리를 이해하면 더욱더 번역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번역 질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기가 번역하지 못하는 일부러 문장을 남한테 묻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문장만 잘라내가지고 이 문장을 뭐라고 번역해야 돼? 이딴 식으로 물으면 안 돼요. 왜냐면 문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단 하나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할 때는 앞뒤 내용, 전체 내용을 다 보내야 돼요. 문단을 보내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무슨 작품에서 나온 대사고 표현인지 말을 해줘야 돼요. 노래 가사인지,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인지, 라노벨인지, 일반 소설인지, 영화인지, SF 장르인지 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때 문장 하나만 달랑 쳐보내놓고 알려달라고 하면 저도 오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번역된다 해서 알려주면 나중에 네가 알려준 거 아니던데 이딴 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개열받는데 진짜. 물어볼 때는 문장이 아니라 앞뒤 내용 그리고 어떤 작품인지 다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한테 질문을 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보는 애니, 자기가 보는 망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대사라서 부끄럽다고 문장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오역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똑똑하게 질문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롤 같은 경우에는 뭐 뽀삐한테 궁을 맞고 날아갔다 이럴 때 토바사레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롤을 하는 방송인의 이제 말을 번역을 하다가 토바사레타 이러면 뭐 궁 맞고 날아갔다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뭐 한자와 나오키라든지 직장인들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토바사레타 라고 말 나오면 이거를 날아갔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틀리진 않지만은 이때는 조금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날려졌다라든지 날아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좌천 당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치오니 토마사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승진해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려졌다는 표현을 한국에서 잘 안 써요. 지방 발령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선 말하지, 지방으로 날려졌다 날아갔다라는 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본 문화에 익숙한 오타쿠들은 이게 한국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나 지방으로 날려졌다, 우리 부장님 지방으로 날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예요. 잘못된 번역이고, 뭐 장마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웅덩이를 팍 지나가면서 지나가던 행인들한테 물이 튀었을 때 미지가 토바사랬다, 그래가지고 올해노 즈본가 누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바사랬다를 물이 튀겨졌다, 물이 튀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이 튀었다는 거나 날아갔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따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길을 걷는 장면의 내용에서 토바사레타가 나왔는데 조누한테 야 토바사레타 뜻이 뭐야? 아 그건 날아갔다는 소린데? 야 물이 튀었다는 소린데 조누가 이거를 날아갔다라고 말을 하더라.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조누 일본어 알지도 못하더라. 이딴 식으로 나온다니까. 아 그럴 때마다 계열받는다고. 아니 이거를 묻고 싶으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비가 오는 상황이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가 와가지고 물웅덩이에 박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외에도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쓰고 있던 모자가, 내가 쥐고 있던 뭐 종이 다발이 바람에 날려갔다 이랬을 때도 토바사랬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번역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질문할 때 앞뒤 내용 잘라가지고 물어보지 말고 앞뒤 내용 다 붙여가지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음이 똑같은 동음이어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똑같은 발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똑같은 발음인데 뜻이 다른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랑 히라가나를 같이 써요. 왜냐? 히라가나만 쓰면 얘가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앞뒤 내용 알고 이제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모르는 단어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역이 많이 발생해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단어로 이제 이해해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인데 발음이 똑같으면 오역이 발생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애매하다 싶으면, 문장이 어색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검색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도 이상한데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아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었구나, 다른 단어가 있구나, 이 단어를 넣으니까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이 되네 이러면서 오역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예시를 들기가 어려워가지고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 예전에 오역 지적한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오레츠바라는 미연씨의 애니가 이제 자막이 있었는데 그거에 오역이 발생해서 오역을 하나 지적을 해요. 보면 고생팀이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오역이다. 이거는 고생이란 뜻인 쿠로가 아니라 검은색이란 쿠로라는 뜻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자애가, 등장인물인 여자애가 아이고 내가 싫어하는 이제 까마귀 팀이기 때문에 쿠로라고 해요. 검은색이잖아. 저 검은 놈들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원작을 해봤으면 이제 뭐 폭력 집단에 이제 쿠로 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면 오역을 안 했겠죠. 그런데 얘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아 쿠로라고 하니까 지금 검은색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 아이고 참 고생하는 팀들이네 수고를 하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쿠로우로 이제 번역을 오역을 한 경우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이거는 뭐 이 사람은 이제 까마귀 팀으로 번역을 했다 이러는데 뭐 까마귀 팀이라고 하면 의역이죠. 의역이라서 틀린 건 아닌데 좀 의미가 좀 틀려요. 뭐냐면 컬러링으로 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굳이 까마귀를 쓰지 않아도 그쵸. 근데 뭐 이거 가지고는 지적을 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뭐 까마귀로 해도 나쁘진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작품들 중에서는 검은색이랑 까마귀랑 크로우랑 이제 다 섞어가지고 쓰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쿠로, 카라스, 이제 크로우 이래가지고 비하의 의미로 뭐 이제 까마귀라고 비하해서 부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쿠로라고 하면 저 까마귀 쉐키 이러면서 다른 등장인물이 비하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미묘한 거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거는 다양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검은 놈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 외에도 뭐 키와도이랑 키로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키와도이랑 키로가 어떻게 발음이 비슷하냐 장난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뭐 작품에서 그냥 몇 초 만에 듣다 보면 충분히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키와도이란 단어를 알고 키로라는 단어를 둘 다 알고 있으면 잘못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모르면 자기가 익숙한 단어로 그냥 듣기 때문에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일단 이제 캐릭터 두 명이 전철을 타고 등장을 하면서 의상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상으로 할까? 라고 했을 때 얘네들 다 어린애들이야.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좀 더 뭐 자기 옷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출도가 높은 옷으로 할까? 라고 말하기는 좀 예상하기 힘들잖아. 그쵸? 키와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대화가 그렇게 조금 더 노출을 할 걸 그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컬러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조금 더 노란색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역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키와도이란 단어를 몰라가지고 오역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조누도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아마도 네가 키로랑 착각한 것 같다. 너도 키와도이란 단어를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착각했겠지 너.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절대로 키와도이란 단어 모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적어줬죠. 왜냐면 내가 말로만 하면 얘네들이 안 믿더라고 맨날. 어쨌든 그래가지고 조금 아슬아슬하게 확 이제 치마도 스커트도 확 짧게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좋았으려나? 조금 이제 후회하는 듯한 그런 대사였다. 뭐 이런 거예요. 와 이것도 좀 2011년도 이거는 2011년도 동안 2011년도네. 이거 다 애니 자막 만들던 친구들이고 얘네들은 그래도 다 뭐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얘네들은 착한 애들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욕하고 난리 났었는데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일본어 번역하다가
막히는 게 있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를 모르겠으면 그 단어랑 그 다음에 의미, 그리고 어떤 단어랑 차이점, 의미랑 치가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어로 단어의 뜻, 단어의 차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설명해주는 글이 나오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일본인들이 설명하는 글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뭐 일본어로 된 설명을 못 읽겠다고 하면 한국어로 검색해 보세요. 한국인이 일본어 가르쳐주는 글들도 뭐 있을 테니까 그걸로라도 공부를 하시면 이제 조금 일본어 번역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일본어 학원 같은 데 다니면 일본어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가르쳐 줄 거예요. 번역에 대한 공부는 잘 안 가르쳐 줄 겁니다. 하지만은 일본어를 제대로 학원 가서 뭐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바른 문장인지 올바르지 않은 문장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쌓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독학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독학으로 공부하는 오타쿠들이 청에만 대고 책을 안 읽어. 책을 읽더라도 라노베 같이 번역된 책을 읽으니까 국어 파괴가 일어나고 일본어 표현이 익숙한 그런 작품들로만 이제 문자를 접하니까 개판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본식으로 번역을 하더라도 얼추 말이 되니까 이게 어색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색한 한국어 문장을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 순간까지 온 겁니다. 왜냐? 일본식 표현이랑 일본식 문장에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번역할 때는 한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 두 개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면 조금 더 이제 번역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